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자극적인 썸네일인 이동평균선은 알고 죽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차트가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되죠. 뭘 알아야 돼요? 첫째,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줄 알아야 되죠. 몇 년 전 한 여자 사장님이 저에게 동생아, 매도해야 되는데 뭐 눌러야 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황당했었죠. 그러면 사장님들 매수 매도 버튼은 너무나 잘 누르시죠.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장님들 이동평균선 보실 줄 아세요? 제 주변에 언니, 오빠야 사장님들을 중에 이 이동평균선 보고 매수, 매도 누르는 사장님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 다 아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 평균 주가를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잘 와닿지가 않죠. 제가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면 우리가 보통 5일 이동평균선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최근 5일의 종가를 평균을 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각각 5일차의 이동평균선의 이 값을 평균한 값이 바로 5일의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5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루가 지나게 되면 가장 오래된 이동평균선이 빠지고 새로운 가격이 들어오면서 평균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어렵죠? 네. 네, 사장님들, 머리 아프시다고요? 지금 날씨도 더운데 다시 핵심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 원리보다 그 추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평균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와 심리를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러한 이동 평균선의 역할을 보면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뭐 잡음이 많잖아요. 오늘 발표한 데더라, IR을 한 데더라, 이번 달 우리가 이제 기업의 성과가 어떻대더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시장에는 많은 노이즈가 있는데 그런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시장의 평균 가격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매수와 매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이동평균선이고요. 사장님들이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매수 추천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버에서는 이 종목이 좋다, 뭐 이제 앞으로 오를 것이다. 아니면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스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하셔야겠죠? 어, 이동평균선 종류에는 5일선만 앞에서 사례를 드렸지만 5일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각각의 선에 대한 그 색깔은 그 사장님들이 각각 보는 그 주식 뭐 차트마다 이게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색깔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차트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 차트에서 아마 색깔이 어떤 선이다라는 것을 다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종류를 알아봤죠. 그래서 보통 51선, 21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추세는 61선과 121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21선 같은 경우는 약 6개월의 그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241선을 사용하는 차트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평균선의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사장님도 혹시 뭐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셨으면 매우 다행입니다. 정배열, 역배열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은 내용인데 뭐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배열이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동 평균선이 이와 같이 순서대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배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단기적으로 어때요? 이 차트가 이제 상승의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100% 설명할 수는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역배열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121선이 맨 위에 있다라든지 이 5선, 21선, 61선, 121선이 이제 흐트러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차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도망가야 됩니다. 어떤 특정 전문가는 이 121선 밑에 있는 차트들은 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죠? 이번에는 제가 이러한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이제 두 개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차트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SK 하이닉스 차트인데요. 현재 시간 2026년 7월 16일 이 시간에서는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정배열이 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장 속에 있고 이 초록색 선이 5일선, 빨간색 선이 21선, 그리고 주황색이 이제 61선, 보라색 선이 121선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이렇게 정배열로 다 가다가 지금 이 이 5일선이 깨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일선이 깨지고 21선도 지금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차트의 추세가 우상향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주봉을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정배열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해석은 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그 일봉을 보게 되면 5선과 지금 현재 21선이 깨져 있고 61선까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오늘 61선에서 반등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이제 금호 타이어라는 차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이 121선이 위에 와 있고 5일선이 와 있고 이것이 이제 정배열이 좀 깨져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5일선이 앞으로 향하면서 그리고 이 21선이 이제 상승을 해서 이 차트가 정배열의 모양을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향후 긍정적인 추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차트 해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들 지금 당장 사장님들의 갖고 있는 종목들에 한번 이동평균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좀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고 노이즈를 줄여 추세를 보기 쉽게 만든다는 거죠. 노이즈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뭐 하이닉스가 어떻다는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면서 해석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와 심리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강세, 그리고 아래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약세의 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후 다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의 이 특징이 효율성 아닙니까?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다시 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